그럼 이제 지역 변수, 그동안도 수많이 사용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보도록 할게요. 지역 변수 예제. 함수의 인자까지 같이, 함수의 인자도 지역 변수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 함수 프로토타입만 보여주고 실제 함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시작되고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 n이 선언됐어요. 오토는 지역 변수는 당연히 오토인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서 많이들 안 넣어서 쓴다고 했어요. 오토라고 한번 써보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그리고 n의 값을 읽을 수도 있고 뭐 쓸 수도 있겠죠. 쓴 곳은 없네요. 어쨌든 그리고 포문 안에서 이렇게 괄호를 하고 이 괄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을 보세요. for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럼 여기 함수로 와서 볼게요. 함수 헤더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런데 이 괄호 안에서 변수 선언이 있죠. 여기도 괄호 안에서 변수 선언이 있죠. 예, 여기에서의 변수 선언은 이 중괄호 안쪽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여기도 여기에서의 생겨난 변수는 중괄호 안에서가 자신의 유효 범위예요. 이 중괄호 안쪽이. 그럼 여기에서도 m하고 썸을 이 블럭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내부 변수로 선언한 겁니다. 이게 이 중괄호 밖에 있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괄호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0,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쭉 더하고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와서 바깥에서 n은 n은 여기까지 살아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n은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폼은 안에서 작업한 이 내용을 뿌려보고 싶은 거예요.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썸하고 m을 출력하고 싶은데 이 위치에서는 썸하고 m을 볼 수 없죠. 썸하고 m의 유효 범위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조가 불가능하다. 서브해서 20이라고 실매개 변수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호출되면서 여기 형식 매개 변수인 파람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실제로 써볼게요. 이 파람이라는 것이 이 위치에 어떻게 선언된 것처럼 인테저 파람 이퀄 20 여기 20을 줬잖아요. 요 위치에 이렇게 선언문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동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역시 지역 변수를 로컬 선언해서 뭐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에서 n을 불러서 쓰고 있죠. n은 어디 있나요? n은 이 위에 있죠. 여기 있죠. n이 소스상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내려간다고 했을 때 소스상으로 위쪽에 있지만 n이 있는 블럭은 얘가 있는 블럭하고 다르죠. 이거는 새로운 블럭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영역에 있는 n은 참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한번 실행을 하면 예,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빨간 줄이 딱 가죠. 여기다 갖다 대봐요. 식별자 M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걸 뭘로 보는 거냐 하면 내가 선언도 안 한 변수에다가 뭘 넣는 이런 식의 거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식별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 위에 있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역이 다르다. 여기를 지나면서 썸하고 m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전역 변수라는 것은
함수하고 서로 다른 파일끼리 참조하는 방법은 함수하고 전역 변수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하나가 있어요. 소스 파일 뭐뭐.c.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소스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 파일에서 지금 이쪽 소스 파일하고 서로 변수하고 함수를 크로스로 참조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봅시다. 이쪽 파일에 getCircum이라는 함수가 있죠. 함수의 몸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다른 소스 파일에서 getCirc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스 파일 안에는 이러한 함수가 없고 다른 소스 파일에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익스턴으로서 다른 소스에 이게 있다라고 함수 원형 선언, 함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소스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이것은 앞에 익스턴이 생략된 겁니다. 익스턴으로 외부에 이러한 형태의 함수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쭉 내려가서 여기서 그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봅시다. 이쪽 소스에 이러한 전역 변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는 이 파일 안에서도 전체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소스 파일, 이 파일이랑 같이 링크될 다른 소스 파일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볼 수 없고 여기 다른 소스 파일 안에서 이쪽에 있는 소스의 전역 변수를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익스턴으로 그 변수의 프로토타입을 알려줘야 됩니다. 변수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타입과 이름이에요. 그래서 더블 타입의 PI라는 변수가 밖에 있다. 익스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안에서는 자기가 전역 변수로 PI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 곳에서나 이 P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역 변수, 그 다음에 함수를 소스 파일 간의 상호 크로스로 사용할 때는 익스턴 사용해서 바깥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쓰면 된다 라는 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같은 경우 봅시다. 여기 전역 변수가 있는데 지역 변수로 똑같은 이름을 선언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런데 실수건 무엇이건 간에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서 PI를 사용하면 당연히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여기 지역 변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3.14가 아니라 141592가 사용이 되게 돼요.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GI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죠. 전역 변수로 변수를 선언만 해놨어요. 지역 변수였다면 이것은 쓰레기 값을 가졌겠죠. 스택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은 초기 값을 다 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GI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지 않고 바로 읽어서 확인해 봐도 값이 0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좋은 표현법은 아니죠. 우리 눈으로 봐서도 확실히 0인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단 equal 0이라고 써주시는 거를 더 장려합니다. 그리고 get area에서 r을 사용하고 있어요. r은 get area라는 함수 안에 지역 변수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대로 한번 실습을 제가 해볼게요. 이쪽 파일 글로벌 베리어블.c라는 파일은 main.c 해당하고 요거는 별도의 파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봅시다. 지금 main.c에 내용 작성했고요. 소스 파일 하나로만 계속 이루어진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다른 소스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 파일 이름은 무엇이어도 상관없고
확장자는 씌워야 되겠죠. circum까지만 씁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용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즉 이 파일에 있는 pi 불러다 쓰고 나는 지름 곱하기 3.14네요. 그러니까 원주를 계산해서 돌려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원주를 계산해서 돌려주는 함수는 바깥에 있으니까 x턴이 생략된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함수 선언부를 올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됐고 선언됐고 여기에서 초기화 안 했는데 여기에서 값을 보면 0이라고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컨트롤 F5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PI가 이걸로 보이는지 이걸로 보이는지 이것만 찍어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 변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도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PI 값 확인하면 3.1415라고 이 값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게 수행. 아이고, 바로 끝났네요. 컨트롤 F5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이건 계산 결과니까 맞을 것이고요. GI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선언만 하고 바로 읽어서 썼는데 0이라고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역 변수 사용 방법 예제 봤어요. 다음은 556페이지 변수의 유효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네 가지 기억 부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유효 범위와 기억 부류는 일부 연관성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부류란 할당되는 메모리 영역이 어디냐, 그 다음에 유효 범위가 어디냐, 이거랑 다 연관이 된 얘기지만 그래서 생성 제거되는 시기는 언제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기억 부류예요. 좀 전에 지역 변수는 기본적으로 다 오토다. 그래서 오토라는 예약어를 생략 가능하고 생략해서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 부류의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입니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오토이고 그 다음 기억 부류는 레지스터예요. 요것은 이 네 가지 빨간색으로 쓴 네 가지는 예약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 인테저 i 하면은 이 인테저라는 타입 앞에다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 부류를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레지스터라고 써주면 레지스터 변수가 되는데 이거는 변수를 선언하면 메모리에 잡히죠. 변수의 영역이. 그런데 일반 메모리 영역이 아니라 내 컴퓨터는 메모리 4기가야 8기가야라고 하는 그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예요. 그거 말고도 컴퓨터 내부에는 메모리가 또 있습니다. CPU 내부에서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한 메모리가 있는데 그거를 레지스터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CPU 내부 메모리를 나의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터 변수를 사용하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레지스터 변수는 일반 메모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주소가 없으므로 이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나의 메모리 영역이 아니고 CPU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깜빡하고 주소 연산자를 쓰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오류를 보고 아차 이거 레지스터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보통 반복 제어 변수는 뭐 1000번, 10,000번 반복한다라고 할 때 i 값을 가지고 막 빠르게 i 값을 변경시키면서 돌리면 훨씬 그 속도의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반복 제어 변수 등에 이렇게 잠깐 쓰고
많은 그런 것에 레지스터를 붙여요. 그런데 CPU 내부 메모리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를 남발할 경우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냥 일반 메모리 영역에 잡히기 때문에 많이 써도 프로그램에 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앞에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어,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변수가 스택 영역에 잡힐 수도 있고 어디에 잡힐 수도 있죠? 데이터 영역에 잡힐 수도 있죠.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 영역은 코드 영역. 코드 영역은 나의 코드가 들어가는 곳, 상수가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가 들어가는 곳. 스택 영역.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가 들어가는 곳. 힙 영역. 힙 영역은 변수를 선언해서는 잡을 수 없고 에멀록으로 할당받아서만 잡을 수 있는 게 힙 영역이에요. 즉 내가 변수를 선언해서 잡을 수 있는 영역은 데이터 영역과 스택 영역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특성은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이 수행됨과 동시에 그 영역도 같이 잡히고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초기값이 전부 0으로 채워져 있어요. 스택 영역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그때그때 할당받았다 놓아졌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가 쓰레기 값입니다. 초기값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나한테 할당되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딱 메모리에 로드됐다고 해서 스택 영역이 잡히지는 않아요. 수행하면서 수행에 따라서 잡혔다 놓였다 하는 게 스택 영역입니다. 그런데 스태틱이라고 쓰면 전역 변수이건 지역 변수이건 항상 데이터 영역에 잡혀요. 즉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 수행과 함께 초기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초기 값으로는 선언문에서 초기화하는 거 있죠. int, i equal 10, 이 equal 10, 이 초기화하는 것이 있는데 초기 값은 상수로만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화는 1회만 된다. 그 부분이 여러 번 수행하면서 지나가도 첫 번째 지나갈 때만 초기 값이 할당되는 그 동작을 한다. 지나갈 때마다 초기 값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틱이 전역 변수에 사용될 때와 지역 변수에 사용될 때 차이가 있어요. 먼저 전역 변수의 스태틱이라고 사용되면 한정시키는 유효 범위를 한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오늘 배운 부분이에요. 전역 변수의 스태틱이라고 쓰면 다른 소스 파일에서 익스턴으로 갖다 쓰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 지역 변수의 스태틱으로 쓰면 지역 변수는 기본적으로 스택 영역에 잡히는데 말고 데이터 영역에 잡히게 만드는 게 지역 변수의 스태틱을 써서 얻는 효과라고 했어요. 그럼 초기 값을 상수로만 줄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초기 값을 변수로 다른 변수로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변수는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 로드와 함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프로그램 로드와 함께 다른 변수가 모든 변수가 일제히 잡히지는 않거든요. 프로그램 수행과 더불어서 변수 내용은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서 초기화할 수는 없어요. 상수로만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로드 시점에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생긴 규칙이에요. 다음으로 앞에 익스턴이라는 한정자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전역 변수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익스턴이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실제 그 문장으로서 어떤 메모리가 잡히는 실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에게 변수가 이미 어딘가에 있음을 알리는 역할만 한다. 좀 전에 써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말이 길지만 이해하실 겁니다. 실제 선언이 아니므로 선언문에서 초기화하는 문장은 쓰면 안 된다. equal 10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요것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 위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토나 레지스터는 지역 변수에만 붙일 수 있는 한정자예요. 익스터는 전역 변수에만 붙일 수 있는 한정자이고, 스태틱은 양쪽에 다 붙일 수 있는 한정자인데, 이쪽에 붙였을 때랑 이쪽에 붙였을 때랑 좀 전에 설명했죠. 의미가 달라집니다. 좀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한 번에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이런 거를 처음에 잘 잡지 못하고 지나가면 두고두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설명들은 한정자들, 그런데 지금까지 쓰지 않은 한정자들 차례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레지스터라는 한정자 한 번도 안 써봤죠? 써볼게요. 주로 반복 제어 변수에 잠깐 쓰고 많은 이런 것에 사용하면 좋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봅시다. 반복 제어를 돌리는 카운트라는 변수에도 두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여기 썸에다가 반복하면서 카운트를 계속 더하죠. 그 썸도 레지스터, 이거 두 개를 레지스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쓰는 게 이게 레지스터예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다 레지스터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맥스에다 입력받아서 1부터 맥스까지의 합을 썸에다 넣어서 뿌리는 거예요. 제가 한 500 정도 해보려고 해요. 차이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터라고 양쪽에 다 쓰고 컨트롤 F5 한 5천 만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나왔죠. 둘 다 레지스터 지우고 해볼게요. 역시 금방 나왔죠. 이게 지금 현재는 CPU도 빠르고 메모리도 풍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더 크게 아주 큰 수로 하면은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프로세스 내에서 레지스터로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별로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386 시대, 486 시대 이렇게 어, 그 컴퓨터가 지금처럼 성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이 레지스터를 쓰면 효과가 눈에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컴퓨터로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레지스터는 CPU 내부 메모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지나갑시다. 다음은 스태틱이라는 한정자는 지역 전역에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정적이라는 게 스태틱이란 얘기예요. 지역 변수, 요 블록 안에 있죠. 정적 지역 변수는 S 인덱스, 요것은 변수의 유효 범위는 이 블록 안에 갇혀 있지만, 즉 이 블록 바깥에서는 이거를 볼 수 없어요. 갇혀 있지만 성격이 정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로드와 함께 이 자리는 먼저 잡힙니다. 먼저 잡혀서 일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수행을 하면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이 함수를 수행할 때 여기 들어왔을 때 1이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는 이 문장을 건너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한 이 문장의 수행 방법은 프로그램이 로드 될때 지역 변수이긴 하지만 이 자리가 잡힙니다. 잡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변수가 이 블록 안에 있다라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될 때는 이 문장은 건너뛰게 돼요. 그럼 실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지금 이런 빈 라인 있죠. 빈 라인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잡으려고 여기다가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죠. 잡히는 것 같지만 수행해 봅시다.
수행해 보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다른 라인으로 갔죠. 이 라인에선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가 잡힌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 위치가 브레이크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오토 변수에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잡히죠. 스태틱 변수에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안 잡히죠. 예, 잡히지가 않아요. 이 문장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수행되는 문장이 아니라 수행되는 게 처음에 한번 로드 될 때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있는 문장이지 매번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 문장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곳은 예, 여기서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인크레먼트가 수행됐어요. 인크레먼트를 지금 3번 수행하고 있죠. 여기 카운트는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횟수 세는 것만 하는 거니까 인크레먼트 3번을 호출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둘 다 11이겠죠. 두 번째 들어왔을 때 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요것은 어떻게 되죠? 좀 전에 여기에서 둘 다 뿔뿔을 하고 나갔으니까 2로 나갔겠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거는 다시 1이 되지만 이거는 2인 상태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는 F10 2번. 나갈 때는 X 인덱스는 3으로 바뀌고 A 인덱스는 1에서 2로 바뀐 상태로 나가게 되죠. 다시 들어왔을 때 S 인덱스는 3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S 인덱스는 3을 유지하고 있고 A 인덱스는 새로 선언돼서 다시 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요거 마지막에서 한번 결과 봅시다. 고 해서 결과 어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자동 변수는 매번 1이라고 나오고 정적 변수는 스태틱 변수는 처음에 1이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뿔뿔한 내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2, 3 이렇게 높아지는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함수를 예를 들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횟수를 세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이 없다면 함수 바깥에다가 뭐 인크레먼트라는 함수의 호출 횟수라는 뜻으로 뭐 인테저 g 언더바 이거 호출 횟수 0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이거를 뿔뿔을 한번 호출될 때마다 뿔뿔을 시켜주는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호출 횟수는 이 함수 안에만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나 지금 몇 번째 호출됐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꼭 전역 변수로 둘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S 인덱스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둬서 이 함수의 호출 횟수는 몇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 중에 특정 함수 내부에만 관여하는 변수다. 그렇지만 그 함수가 불리울 때마다 계속 값이 리프레시 되면 안 되고 이전 값을 유지하는 거를 원한다 라고 하면 정적 지역 변수를 쓰는 게 더 좋겠죠. 전역 변수는 최후에 쓰는 겁니다.